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울산의 뉴스를 새로운 시각으로 전하는 본격 시사 토크 프로그램 시사본부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자, 김상욱 변호사, 김용주 변호사, 김장희 PD 세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6월 말이었습니다. 저희 시사본부 U에서 대운산 하천 정비에 따른 환경 파괴 논란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지난달 24일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에 시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대운산 개발 행위 과정에서의 여러 의혹을 밝혀달라는 건데요. 그 결과 저희도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먼저 뉴스 속의 뉴스 그 뒷이야기를 새로운 접근법으로 재미있게 풀어보는 이런 뉴스 처음이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예, 이거 김장희 PD가 꼭 예전 버전으로 해보라고 했는데 카메라 멀리 잡혔을 때 해야 되겠네요. 널 깨물어주고 싶어. 이 옛날에 그 좀 기억이 나는데 어떤 일에 이런 제목이 붙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예. 상큼한 CF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한 40대 남성이 술자리 중에 시비가 붙어서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을 말 그대로 깨문 사건입니다. 아이고, 예. 이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네. 좀 사회생활에서 1년 차이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좀 교통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 지난 2월 저녁 7시경에 46세 남성, 47세 남성 이 둘이서 같이 술자리를 하다가 왜 형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47세 한 살 터울의 형이 좀 화가 났고요. 예. 그러자 이제 46세 남성이 47세 형을 가슴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47세 형이 깨물어 버렸습니다. 아이, 그래도 나이가 많은데 이제 왜 형이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게 깨물 일인가요? 이 누구를 깨문 겁니까? 예, 이 47세 남성은 한 살 터울 동생이죠. 46세 남성의 손가락을 깨물었는데요. 좀 많이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전치 5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43세 남성이 한참 동생이죠. 막내 동생 뻘이 같이 술자리를 하다가 말렸는데 말리는 동생이 또 미웠나 봅니다. 여기도 또 깨물어 버렸습니다. 싸움을 말리던 분하고는 예. 합의가 되었는데 손가락 깨물려 가지고 아마 5주 상처를 입으신 분하고는 합의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아마 술만 드시면 이런 일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재판 받을 때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거든요. 예. 뭐 집행유예라는 것은 한번 용서를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또 본건과 같은 죄를 범하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합의도 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네. 이런 범죄를 저지르니 당신은 용서할 수가 없다 해서 아이고, 참, 예. 징역 8월에 실형을 선고한 것 같습니다. 예, 후회할 일은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예, 다음 키워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누구 땅일까가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식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뭐 보통 토지가 뭐 공동 명의도 있지만 뭐 땅 주인은 정해져 있죠. 한 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또 땅을 한번 팔았습니다. 예. 근데 판 땅을 똑같은 땅을 다른 사람한테 또 팔기로 한 것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이 수십억 원의 회사 소유의 토지를 다른 업체에 다시 팔아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명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냈고 중도금 일부까지 건넸는데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황당한 일이겠어요. 네, 이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이 계약금만 낸 상태와 또 예. 중도금 일부까지 낸 상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는 뭐 이 계약금 상방이 전부 다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형태로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지만 중도금 일부라도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양쪽 다 계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예. 그 의무는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따라서 형사 책임까지 지게 될 그런 정도의 강한 의무입니다. 이 본 사안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26억짜리 토지를 이제 팔겠다 해서 이 계약금을 받고요. 계약금 2억 6천을 받고 더해서 중도금 2억 5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상태인데 예. 그 상태에서 다른 제3자에게 이 땅을 팔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시켜져 버린 그런 사안입니다. 예, 뭐 30억에 육박하는 땅을 사고 팔고 이런 일은 뭐 잘 없으니까요. 예, 그런데 그렇죠. 뭐 전월세 계약이라든지 예. 이런 이중 계약 문제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 그런 계약이 많이 있죠. 예. 뭐 이중 계약의 문제는 우리 실질적으로 돈을 누가 좀 더 주겠다 하면 욕심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부동산의 경우에 이 건의 경우는 26억이라는 큰 땅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뭐 한 5억 정도 더 주겠다 하면 혹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내가 이 땅을 꼭 사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두든지 아니면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런 가등기나 가처분 제도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내가 산 땅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리는 그러한 문제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이 땅이 아니더라도 뭐 전월세 계약할 때도 그런 걸 하면 전월세 할 때는 이제 예. 그렇게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잘 없는데 예.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아. 예, 그렇지만은 만약에 내가 이제 전월세를 하게 된다 그러면 집주인이 누군지 그런 걸 정확히 살펴봐야 돼요.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셔야 되고 통상적으로는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공인중개사분들이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때문에 또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들과를 소개로 임대차 계획을 하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손해를 볼 확률이 좀 많이 적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상하다면 한 번씩 조금은 야. 의심해봐야 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세가 예, 필요할 예. 것 같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령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일에 이런 제목 붙었습니까? 네, 유령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울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이 보육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게다가 원생을 허위로 등록해서 보조금을 챙긴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아이고, 보육교사도 없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원생까지 허위로 등록을 했군요. 예, 이 어린이집 원장인 A 씨는 2015년 9월, 2016년 8월에 보육교사 2명에게서 자격증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 관할 관청에 이 두 사람을 종사자로 신고를 했고요. 이것만 해도 사실 뭐 자격증을 빌리고 없는 사람을 일하는 것처럼 신고했기 때문에 대범한 범죄인데요. 이 원장님은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예. 이 영유아 보호자 4명에게 아이들을 우리 원에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허위로 등록을 시켜주면 월에 20만 원씩 줄게. 이렇게 해서 4명을 허위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지급되는 이제 이렇게 그 원생들이 등록돼 있으면 국가 보조금 이런 거 나오는 돈들이 있는데 그 돈을 자그마치 2,800만 원 편취를 했습니다. 이 불법에 참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는데 자격증을 빌려준 보육교사 그 2명에게는 어떤 죄가 지금 성립되는 겁니까? 그분들도 영유아 보육법 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고요. 예. 또 이렇게 보면 어떻게 기망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원장이 기망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망행위의 공범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세상에 밝혀지지 않는 범죄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시적인 욕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주 우매한 행동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자격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 뭐 어떤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이런 때 처벌 규정이 좀 마련돼 있죠. 있습니까? 예. 있죠. 이런 그 자격증을 규제하는 법에는 명백하게 자격증을 대여했을 때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는 규정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본건의 경우에도 아마 그 이분들 교육교사들은 자격증이 취소되지 싶은데 지금 현재 민간 자격증까지 포함해가지고 자격증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총 한 3만여 개 정도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빌려준 사람의 경우에는 100% 처벌되도록 돼 있고 자격 취소되도록 돼 있는데 빌려온 사람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처벌되는 경우도 있고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의 자격증을 빌려서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도 뭐 황당하고 좀 들여다봐야 할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이런 뉴스 처음이지였습니다. 녹지율은 타시도의 8.5%라는 그 기준을 같이 우리 울산에 접목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 공해 완충 역할을 하는 이 숲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울산시의 대기질 문제에 심각한 그런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의 명쾌한 분석이 함께하는 심층취재 코너 뉴스침투입니다. 오늘 침투 요원은 김장희 PD고요. 자, 이번 주 뉴스침투는 공영개발로 울산의 도심 숲이 훼손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인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저희가 총 3개의 지역을 취재를 했는데요. 이 현재 도심과 인접한 두 곳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 이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는 이 공장으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예. 사실상 이곳들은 도심에 남아있는 마지막 숲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 환경 문제와 당연히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렇죠. 도시를 숨쉬게 하는 허파와 같은 곳들이 이제 사라지게 그렇죠. 됐다는 건데, 변호사님, 예전에 울산이 아주 뭐 살림이 울창한 지역이라고 들었는데 예,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울기등대를 가봐도 성림이 우거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중구의 백양사 뒤쪽에도 가봐도 백양사 뒤쪽에 살림들이 노송들이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예. 산과 강, 바다가 함께 어우러지는 멋진 곳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죠. 그렇죠. 예. 그 대표적인 예가 함월산 사례를 좀 들고 싶은데요. 그렇죠. 이게 예. 도시개발 때문에 숲이 많이 사라진 경우잖아요. 함울산에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현재 그 경찰청 자리하고 그 배양선 밑부분하고 그쪽 택지들이 전부 다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택지가 개발되면서 울산 시민들의 마음의 고향인 함울산이 없어지기 시작했고요. 더더욱이 2005년도에 혁신도시가 중구에 들어오면서 그 밑에 좀 남아있던 부분까지도 전부 다가 이제 혁신도시로 만들어져 버려서 지금 현재 함울산이라고 우리가 이름만 부르고 있지만 과연 함울산 자락이 어느 쪽인지조차도 울산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할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되어버렸죠. 예, 그런 교훈이 있는데 다시 도심 숲이 사라지고 개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이파산의 다운 2지구 개발 현장입니다. 이 이파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 산림청이 전국 최초로 도심 내 자연휴양림으로 선정한 곳인데요. 그래서 이곳에 참사리숲 야영장 그리고 오토캠핑장이 조성돼서 시민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파산 참사리숲 야영장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차로 얼마 지나지 않아 베어진 소나무들과 흙이 그대로 드러난 산자락이 보입니다. 굉장히 양호한 숲이고 적어도 수령이 한 30년, 40년 정도, 저기 큰 것들은 한 5, 60년 된 그런 소나무도 보이는데 경제성만을 앞세워서 이렇게 다 베버린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좀 화가 많이 납니다. 이파산 자락을 경계로 다운 2지구 공공주택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산림이 훼손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사업지구와 인접한 첩과천에 물이 한꺼번에 유입되면 침수 피해 또한 우려됩니다. 다운 이주 같은 경우는 그 구역계를 대부분 그 임상 양양 지역은 대부분 피하고 예. 그다음에 그 전답이라든지 수목이 좋지 않은 곳을 그 지구계로 잡았고. 울산시는 이파산 자락 중 개발되는 면적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예, 길과 가까운 곳에 있는 수림대는 우수하다고는 볼 수는 없죠. 그래도 그 산림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성은 높게 평가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여기가 통로가 다 막히는 거죠. 산 전체에서 내려오는 바람 통로를 다 차단하게 되죠. 그리고 회절되게 되기 때문에 이 도심지 안에 이런 오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산할 수 있는 기회들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아스팔트의 뜨거운 열기와 도심의 공해를 희석시켜주는 것은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길을 개발에 내준 대가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다운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과 다운동에 걸쳐 있는데요. 지난 6월 말부터 이곳의 소나무들이 본격적으로 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에 대해 LH 측에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공식적인 인터뷰는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 지금 산림 훼손된 걸 보니까 그렇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 LH 측은 지난 6월에 중구로부터 26헥타르 축구장 35개 면적에 대해서 산림 전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예. 또한 울주군 지역에서도 23헥타르에 대한 산지 전용 허가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곳의 나무는
말 그대로 모두 다 베어버렸습니다. 아, 예. 변호사님, 저희가 산림훼손을 걱정하고 네.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그렇죠. 때문이잖아요. 예. 차바 태풍 왔을 때 아유, 예. 태화동에 얼마나 그 난리가 났습니까? 예. 만약에 이쪽에 이제 택지가 형성돼 버리면 지금도 도로가 포장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가 많은 강수량이 있을 때 건물이 다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그러면 건물이 전부 다 다운, 지금 현재 이제 그 저지대에 있는 다운 아파트가 있는 그쪽 지역으로 예. 물이 흘러나가 버리면 태풍 차바 때 태화동이 침수되었던 것 같은 그러한 논란이 또 있을 수 있겠다. 예. 그런 부분이 큰 우려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산업도시 울산에서 숲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완충녹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이 녹지는 완충녹지, 또 경관녹지, 연결녹지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됩니다. 예. 울산의 경우에는 완충녹지는 공단에서 이 도심으로 유입되는 공해를 차단하는, 또 공단 내 대기를 정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 울산이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완충녹지의 역할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느 도시보다 중요한 이 녹지 공간,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1970년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와 접한 동해 남부선철도 주변을 중심으로 완충녹지가 처음 지정되었고요. 현재는 상계동 덕화검문소 앞, 또 야암동 변전사거리 주변, 여천동 7호광장 주변, 북구 명천동 일원 등에 현재 완충녹지가 실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울산시에 있는 완충녹지 면적을 보면 축구장 61개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어요. 경유차 900대가 1년 동안 내뿜는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군요. 예, 그래서 2030년까지는 완충녹지를 한 10배 정도 더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는 있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서 지금도 완충녹지를 또 훼손해야 되는 이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하면서 한편으론 절실하다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에선 파괴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게 큰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는 도심의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보여드릴 곳은 공단 안에 있는 곳, 그리고 도심과 인접한 곳인데 지금 이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소나무와 화렵수가 울창한 이 숲이 완충녹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 내에서의 이 공해 물질을, 이게 공해 차단, 공해 저감 역할을 하는 그런 녹지띠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지금 공단 안에 있는 마지막 녹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울산도시공사는 이곳을 2022년까지 변전소와 석유정제, 화학제품 제조업이 들어서는 공장부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그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이용계획상 지금 산업시설 용지로 산업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산업용지의 목적에 맞게 지금 개발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곳은 원래부터 산업용지였을까요? 1962년 단지 조성 이후 50년 넘게 이곳은 쭉 녹지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0년 산업용지로 변경된 것입니다. 부곡용현지구는 동쪽으로 기존의 미포산업단지, 서쪽에 울산 석유화학단지, 남쪽에 용현공업단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최단 거리로 1.7km에 위치한 장생포 주민들의 걱정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은 공단이 생긴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피해가 많이 입는 데가 장생포라. 전혀 모르죠. 자기들만 편한 대로 몇몇이면 이래 가지고 집에 했더라고. 보니까 그 공청회 했는 일지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생포 주민들은 뭐 전혀 모르고, 주민들은 전혀 몰랐죠. 이 보시다시피 이 산을 깎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달라 이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사실상 공단 내 마지막 공해차단 숲마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야산으로 되어 있는 공원을 이렇게 산업단지 할 때 평탄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바로 씨가지로 이렇게 바람길로 형성해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는 공원으로서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봐지고요. 남구 야음 근린공원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석유화학단지의 공해가 도심으로 오는 것을 막아주고 있는데 이제 이곳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개발을 지금 안 한 상태에 있으면 내년 6월, 7월 1일 되면 일몰이 됩니다. 그래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일몰에 따른 그 독시 녹지의 그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 또 택지 확보와 공원 확보 이런 차원의 두 가지 어떤 그 장점이 있겠습니다. 내년 공원 일몰제로 인해 시에서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에서 해제됩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예산이 많이 드는 매입 대신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자리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대신 일부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걸 20년 동안 안 해놓고 이게 이제 해제됐을 때 마치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이곳을 개발해서 또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 그 LH공사에서 하면 조금 그 공공성이 있다는 쪽으로 얘기하는 거는 자기들의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계획안에 따르면 4,300여 세대의 대규모 민간 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원 조성 대비 개발 비율이 너무 높다고 지적합니다. 산에서 불어오는 창공기하고는 좀 다르고 현행 우리 그 민간공원 개발이 30%까지 허용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도시들이 부산도 마찬가지고 뭐 강주나 이런 최근에 진주도 마찬가지고 보통 한 15% 이하로 줄이고 있어요. 이 7대3도 너무 많다. 녹지를 팔아가지고 녹지를 구하는 비율로 개발 대비를 30%나 준다는 건 이건 잘못된 정책이다. 민간 개발의 법정 최대 비율은 30%, 실제 개발은 최근 15%,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야암공원은 공기업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택지 개발이 30.4%로 민간 개발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이 띠는 사실 그 자연적으로 그 어떤 인공적인 차단 녹지보다 훌륭한 이 공해 차단 역할을 하는 지역인데 여기에는 그래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했단 말이죠. 처음 토지를 녹지로 지정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용도 변경을 한다고 해서 녹지가 필요했던 원래의 이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곡용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단 내에 남아있는 마지막 숲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야암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 공해에 도심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마지노선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훼손된다면 이 울산 시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2010년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곳이 공장 부지로 바뀐 건지. 그 근처에 예. 이제 그 생활 쓰레기 매립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 생활 쓰레기 매립하는 곳이 이제 매립이 끝이 나면 거기다가 공원을 마련하고 그래 하면 이쪽을 개발하더라도 녹지 완충 지역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뭐 그런 생각에서 예. 이쪽을 개발하고 생활 쓰레기 매립한 그곳을 완충 녹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근데 좀 멀쩡한 완충 녹지를 굳이 없애고 다시 녹지를 만들겠다는 그 생각 자체도 좀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산업단지 내 기준 녹지율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문제가 없습니까? 네, 산업입지 관련 법령에서는 이 기준 녹지율을 8%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생각보다 좀 낮은 수치인데요. 우리 울산 같은 경우 미포 국가산업단지는 8.3% 그리고 울산 테크노 산단 같은 경우는 8%에서 이 기준 녹지율 자체는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다른 지역, 다른 도시에 있는 다른 산업단지와 비교했을 때는 뭐 이걸 단순히 그냥 요건만 충족했을 뿐이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는 다 10% 이상의 기준 녹지율은 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산 제2테크노 산단 이런 곳은 11.4%, 또 양주 홍죽 일반 산업단지 여기는 12% 이렇게 다 10% 이상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울산에 있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또 화학이나 이런 이런 류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기준 녹지율을 단순히 법령 규정에 충족했다고 해서 만족될 일이 아니라 그 이상 충분히 확보할 그럴 현실적인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예. 자, 부곡 용현지구 못지않게 걱정스러운 곳이 이제 야암 근린공원 일대 개발 계획인데 저희가 좀 한번 다룬 적도 있습니다만 이 개발 배경이 내년 7월에 시행되는 일몰제, 도시공원 일몰제 그것 때문이죠? 네. 예. 이제 우리 울산 시민들도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내년이면 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기존에 도시공원 시설로 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다가 개발되지 않은 이 도시공원들이 해제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해제가 되는데요.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는 40개 공원에 16제곱킬로미터 상당히 이 대상지입니다. 매입 비용만 1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매입 비용을 마련할 수 없다 보니 그대로 사실 이제 개발에
대상지가 되게 되었고요. 예. 이런 개발의 대상지가 된 것을 기화로 해서 LH나 이런 공기업들이 더 앞장서서 더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것이 더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주택이 들어서려면 그 평탄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땅이 평평해질 텐데 예. 그러면 오염물질 유입도 그렇죠.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 공해 그 차단 숲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 실질적으로 삼산이나 달동 이쪽에 오염물질 넘어오는 것이 많이 줄어들어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만약에 이쪽이 개발되어 버리면 삼산동이나 달동 쪽으로 오염물질이 공해물질이 그대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우려성이 있죠. 예. 그 변호사님, 이번 개발 계획이 있으면 여론 수렴 과정을 좀 충분히 거치고 난 뒤에 결정하고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것은 결국 여론이고 또 지역 사회의 관심이고 또 전문가의 전문적인 제언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루트를 제도화시키는 것이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거버넌스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이런 여론과 지역사회 관심 그리고 전문가의 제언이 이런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제도화되는 점에서 좀 다소 부족했던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를 예를 들자면 여기 같은 경우는 2018년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단계에서 비공원 면적을 30%로 제한했지만 2단계에서는 비공원 면적을 10%로 더 낮춰버렸습니다. 결국 공원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지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더 단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공원을 지키는 또 공원을 더 잘 가꾸는 그런 계기, 발전 계기로 삼았습니다. 우리 울산도 이제 이런 좀 노력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아쉬운 게 시민들의 여론을 좀 수렴하기에는 좀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도 이걸 한 번 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취재 과정 좀 어땠습니까? 네, 사실 우리 울산이 미세먼지나 공해로부터 자유로운 도시가 아닙니다. 실제 취재 과정에서도 저희가 장세포 현장에 갔더니 바로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악취가 그날 나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이 녹지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현실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산업도시의 명성이 있다 보니 좀 개발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제는 녹지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산업도시의 명성을 더 드높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대운산 계곡 훼손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훼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서 이러한 사업을 환경 훼손적인 측면이 있는 사업을 하실 때에는 미리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발전과 보존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세 분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시사본부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새로운 감각과 균형 잡힌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